집단 인차하면 나경원 생각이 들죠. 또 그런 기운이 나를 안철수를 주저앉히기 위해서 안철수의 부는 바람을 차단시키기 위해서 또 그런 공세를 펼치고 있다 하는 얘기입니다. 첫 번째 이슈, 윤심은 안철수 아니다. 앞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은 뭔가 좀 심상치 않은 그런 규정이죠. 딱 하도 그 얘기가 빈번하니까 아예 윤심, 윤 대통령 마음은 안철수에 있지 않다. 누가 얘기를 했을까요? 바로 대통령실에 얘기를 하면 다 알만한, 물론 뭐 익명을 전제로 이거 절대 내 이름 이름이 나가면 안 됩니다. 그냥 대통령실의 고위 관계자로 해주세요. 이렇게 되는데 바로 대통령실의 공식적인 입장이나 다름이 없다. 왜? 저런 예민한 문제는 아무리 이 기자들이 듣고 싶어 해도 노코멘트로 일관하는 게 일반적인 상황인데요. 좋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로 나가도 좋다. 그렇지만 내 이름은 나가면 안 된다라는 것을 전제를 하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바로 저 대통령실에서 안철수, 윤심은 절대 아니다 하는 얘기를 그래서 아주 강조를 하는 것이죠. 지금 상당히 윤심이 어디에 있느냐, 기본적으로는 김기현 쪽에 있는 걸로 그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왜? 김장연대, 김기현과 장제원, 이른바 복심이라고 하는 대통령의 윤핵관 중에 1세대라고 하는 장제원과의 김장연대, 그때부터 사실은 그 거의 지명도 면에서 많이 떨어지는, 지명도에서는 뭐 안철수에 비해서는 김기현은 많이 떨어졌죠. 울산을 지역구로 갖고 원내대표까지 했지만 가장 취약점이 바로 지명도다 하는 얘기를 김기현 그 후보가 바로 이 자리에서 저와 특별 대담도 가졌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시청을 해 주셨겠지만, 그때도 가장 큰 취약점은 역시 지명도였다. 지인도 내가 국회의원을 꽤 오래 하고 울산시장도 했지만 아직까지 전국적인 지명도에서는 취약한 상태다 하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지명도만 본다면 안철수에 비해서는 훨씬 김기현이 떨어지지만, 어떻게 추격을 했을까요? 바로 김장연대, 이른바 장제원이 김기현을 밀고 있다. 장제원은 그 의원 한 사람 이름이 아니라 그 뒤에 윤석열 대통령이라는 후광 효과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장제원이 김기현을 민다는 얘기는 윤 대통령, 대통령실에서 김기현을 미는 거나 다름없다라는 그런 인식이 퍼져나가면서 김기현 후보가 쭉 그 지지율이 견인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대통령과 대통령실은 김기현의 뜻이 있구나. 왜? 김기현은 대권에 도전은 안 하겠다. 나는 당대표로서 총선 승리에만 다 걸기를 하겠다. 올인을 하겠다 하는 얘기입니다. 아시다시피 안철수는 대권의 도전도 실제로 두세 번 했고, 서울시장 도전도 또 했고, 계속 뜻은 이루지 못했습니다만은, 우리가 대권 후보로서 분류하는 데는 손색이 없었죠. 항상 고정표가 한 20%는 가지고 있는, 그런 그 정치인이니까, 바로 그런 의미에서 관리형 당대표로 김기현을 대통령이 생각하고 있다라는 것이, 많이 확산이 됐고, 실제로 대통령실과 윤핵관들이 그렇게 얘기를 한 상황인데 어땠습니까? 최근에 나경원이 주저앉고 또 누굽니까? 유승민 이틀 전에 불출마를 아주 공식화했죠. 저는 사전에 취재로 그 공식화하기 일주일 전에 그 유승민도 중도 포기를 한다, 불출마한다라는 것을 제가 아예 딱 그 선언을 하고 여러분께 미리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제가 뭐 취재력이 뛰어나서라기보다도 그쪽에 핵심 관계자들의 얘기를, 이것도 한 사람만 들으면 안 됩니다. 한 사람만 들으면 한 사람이 또 다르게 얘기할 수가 있으니까요. 여기저기에서 나온 얘기를 종합적으로 하면은 이거는 유승민이 나올 수 있는 판이 아니구나. 유승민 자체가 여기에 도전을 할 수가 없는 그 상황이다 싶어서 유승민 불출마를 제가 일주일 전에 미리 말씀을 드렸죠. 바로 나경원과 유승민이 중도에 주저앉는 상태에서 그 표의 7할 이상을 어디로 갖고 갔습니까? 안철수 쪽에서 더 갖고 갔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상황에서 대통령실에서 좋다. 대통령실이라고 얘기 표현해도 좋다. 윤심은 확실하게 안철수는 아니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렇다고 윤심이 김기현이다라고 얘기를 하면은 어떻게 됩니까? 이거는 선거 개입
대통령이 선거 개입과 관련이 되니까요. 예, 윤심은 안철수는 아니다 하는 게 바로 그 바람이 심상치 않게 부는 것을 가라앉는 효과. 예, 다소 좀 대통령실에서 욕을 먹더라도 이거는 안철수에 가는 바람 효과를 잠재울 필요가 있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윤심은 안철수가 아니다라는 것을 오늘 썸네일 톱 제목으로 뽑은 이유가 이제는 공개적으로 윤석열 대통령과 안철수는 이렇게 그다지 편한 상태는 아니다. 안철수를 지지할 수가 없는 그런 그 관계다 하는 것을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가 분명히 이렇게 못을 박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매우 중요한 그런 그 워딩으로 볼 수가 있는 것이죠. 네. 뭐 어제 또 오늘 계속 지금 그 공방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이른바 친윤 세력들은 가짜 친윤 파리를 하고 있다. 안철수가 무슨 나는 윤심이 아니라 윤힘, 윤석열에게 힘이 되는 그런 후보다라고 그런 그 조어를 만들어내면서 가짜 친윤파리를 하고 있다. 그렇지만 지금 대통령실에서 아주 못을 박은 것처럼 윤심은 대통령은 안철수에는 절대 있지 않다라는 얘기를 그래서 보호벽을 친 거 아니겠습니까? 네. 예, 친윤 세력들은 지금 안철수가 진윤이라고, 이것은 진짜 가짜 상표, 가짜 그 상품이 상표를 도용한 것이다 하는 얘기를, 그래서 저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네. 대통령 국정수행 태클을 걸던 분인데, 인수위 때도 무단결근 전력이 있다. 이제 어차피 3월 8일 한 달 남짓 남았기 때문에 이제는 거의 사생결단식으로 나갑니다. 인수위 때도 무단결근 전력이 있다. 예, 인수위 때 인수위원장이었죠. 인수위원장이었는데 무엇이 마음에 안 든다고 하루 24시간 동안 출근도 안 한 전력이 있다라고 저 얘기를 한 사람은 박수영, 이른바 초선 의원 중에서 아주 보통 스스로 나는 초선의원의 대표를 자임하는 그런 사람이죠. 네. 꼭 그 초선 모임에도 이렇게 연판장을 돌리고 하는데 앞장섰던 바로 박수영 부산 출신 의원이 인수위 때도 24시간 무단결근한 전력이 있다 하는 얘기를 그래서 저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네. 예, 안철수 쪽에서도 가만히 있을 수가 없는 얘기죠. 안철수 쪽에서도 집단 린치 기운이 또 감돌고 있다. 집단 린치. 예, 집단 린치하면 나경원 생각이 들죠. 예, 나경원을 주저앉히는데 초선 의원 48명이 연판장을 돌리고 집단 린치를 가하지 않느냐. 그런데 이제 또 그런 기운이 나를 안철수를 주저앉히기 위해서 안철수의 부는 바람을 차단시키기 위해서 또 그런 공세를 펼치고 있다 하는 얘기입니다. 네. 윤심을 팔고 다니면 그게 사기 아닌가. 친윤들 여론조사 보고 불안한가가 안철수 캠프에서 나오는 메시지인데요. 저렇게 안철수와 김기현 대 안철수가 매일 지금 이제 거의 사생결단이 되는 것이죠. 왜? 김기현 측은 지금 바람을 차단하지 않으면은 앞으로 한 달 동안 감당할 수 없는 그런 그 세력 대결에서 분리하는 상황인 것이죠. 예, 바람을 이길 수는 없습니다. 조직이. 이렇게 작은 선거에서는 조직이 무엇보다도 중요하지만 저렇게 큰 선거에서는 바람을 잠재울 수는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조기에 바람을 차단을 해야 된다 하는 그런 내용으로 지금 바로 대통령실의 아주 최고위 관계자도 저렇게 나서고 있는 상황이니까요. 이제 안철수 대 김기현 대 안철수는 어떻습니까? 하여튼 지금 상황에서는 내가 살던 내가 죽던 둘 중에 하나다. 내가 살기 위해서는 당신들을 쓰러뜨려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사생결단까지 지금 가 있는데요. 예, 여론조사를 지금 여러분 화면에 나와 있죠. 책임당원 비율까지 정밀해서 반영을 해보니 하는 얘기입니다. 약간 기존의 그 조사와 차이를 보이는데요. 예, 책임당원, 즉 일정 돈 한 달에 얼마씩 내는 책임당원들이 결국은 투표하는 거 아닙니까? 일반 여론조사를 뺐으니까 100% 책임당원이 투표를 하는데 이 책임당원 비율을 이렇게 대입을 해서 새로운 방식으로 반영을 해보니 이런 차이가 났다 하는 얘기입니다. 한번 보시죠. 회색이
회색이 일반 여론조사 결과입니다. 여러분들이 제가 가끔씩 보여드리는 여론조사고, 저 색깔 있는 분홍빛 색깔이 책임당원 비율을 반영을 해서 봤더니, 국민의힘 책임당원 세대 비율 반영 시 김기현은 48에서 50으로 2%포인트, 정확히는 2.6%포인트가 상승을 하더라. 그런데 안철수는 40.8에서 39로 빠지는 상황이었다 하는 얘기입니다. 예, 이게 1월 25일 조사고요. 또 일주일 뒤인 1월 31일, 2월 1일 가장 최근 조사를 해봤더니 김기현이 44에서 45로 상승을 하고, 물론 큰 상승은 아니지만 안철수는 48.9에서 48.6으로 약간 주춤한 상태다. 그러니까 책임당원 세대 비율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 70대 요것을 다 반영을 해서 다시 시뮬레이션을 돌려봤더니 오히려 김기현이 안철수보다 상승 효과를 더 보는 그런 수치가 나타났다 하는 얘기입니다. 예, 이제 지역을 보겠습니다. 국민의힘 책임당원의 지역 비율을 반영을 해봤더니 지역이 다 돼 있죠. TK, PK, 수도권, 충청 이런 지역 비율을 정밀하게 비교 분석을 해서 그것을 대입해 봤더니 김기현은 48에서 49.8 무려 1.8%포인트가 올랐죠. 안철수는 40.8에서 38.6으로 떨어지더라 하는 얘기입니다. 또 최근 조사에서도 44.4에서 45.2로 김기현은 상승을 보였는데 안철수는 48.9에서 48.6 거의 정체 상태더라.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 언론사가 여론조사 업체에 의뢰를 해서 대략 한 800명에서 1000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한 거는 최근 조사에서는 안철수의 상승이 두드려졌습니다. 저희 아시아투데이도 이 독자적으로 여론조사를 한 거 여러분께 제가 발표를 해드렸는데요. 그때도 안철수가 김기현을 처음으로 역전을 했다라는 의미에서 제가 비중을 두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네, 그것은 저렇게 지역별로 연령별로 책임당원만 추출해서 하는 거는 아닙니다. 그렇게 하려면 뭐 상당히 돈이 많이 들어가죠. 네. 그런데 저렇게 당에서 따로 지역별 연령별로 더 압축을 해서 해봤더니 김기현의 상승이 눈에 보이더라 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뭡니까? 저렇게 지금 일반 여론조사 30%를 빼고 100% 책임당원으로 지금 뭐 6,000명을 1차 선정을 한 거 아닙니까? 예, 1차적으로 6,000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할 겁니다. 책임당원 중에서. 예, 그래서 컷오프가 되는 것이죠. 컷오프, 예, 당대표는 4명까지, 4명을 하고 나머지 5등, 6등은, 예, 이제 탈락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최고위원은 8명, 1등부터 8등까지만 하고 9등, 10등, 11등. 최고위원은 꽤 많이 나왔지 않습니까? 빼고 이제 4명과 8명으로 3월 8일까지 각 지역을 전국 권역별을 돌면서 유세를 하고 6차례의 TV 토론도 하고, 예. 물론 뭐 거기에 결선에 올라가는 사람들은 또 돈을 더 내야 됩니다. 원래 지금 4천만 원을 기탁을 하고 출마를 하게 되는데요. 예, 탈락한 사람은 탈락했기 때문에 돈을 더 낼 필요가 없지만, 예, 요 당대표에 올라가는 4명은 5천만 원을 더 내야 되는, 예, 그런 사안입니다. 그러니까, 야, 이게 당대표나 최고위원 하는 것도 돈이 있어야 되구나. 그렇죠. 거의 1억 정도를 당에 내야, 당비로 내야, 예, 출마 자격이 생기는 거니까요. 네. 그렇군요. 끝까지 시소게임이 될 듯 합니다. 뚜껑 열기 전까지는 보리수님, 네, 황금님, 최정희님, 여론조사 자체 못 믿는 거 아니겠습니까? 정치하고는 맞지 않는 인물인 것 같습니다. 던님, 예, 던님이 오셨고요. 책임당원은 모두 김기현님을 지지하실 겁니다. 네, 황금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책임당원이라니까 그야말로 아니라 정통 자유우파, 예, 보수 세력들은, 예, 아무리, 예, 여론조사가 그렇게 바람을 탄다 하더라도 결국에는 윤석열 정부 성공을 위해서 아마 특정 후보를 찍을 것이다라는 그런 얘기였죠. 네. 그러네요. 아직 1개월이 남아있으니 안철수냐 김기현은 더 두고 봐야 할 것 같네요. 예, 안 후보가 급증가해서 갈수록 빠질 가능성이 오히려 많다고 생각합니다. 늘 그래왔듯이 안철수는 마지막 뒷심이 부족하다. 예, 그런 현상이 벌어졌죠. 네, 서울시장 재보궐선거 할 때도 그렇고요. 또
대선 때도 그렇고 늘 그래서 이제 철수를 하는 후보다. 그래서 간만 보는 뭐 간철수 뭐 이런 얘기도 많이 합니다만은 그래도 몇 번의 그 선거를 거쳐가지고 상당히 뭔가 보완이 많이 된 그런 모습을 이번에는 보였습니다. 그렇습니다. 선거를 할 때마다 사실은 그렇습니다. 이 지지 세력이 더 이 결집하는 효과가 있고요. 또 자신이 그간에 뭘 부족했나라는 것을 이제 연구하는 또 그런 현상이 벌어지기 때문에 이 자금이 좀 많이 들어가서 그렇지 큰 선거를 몇 번 그 치러보면은 정치적인 비중이 성큼 커진다 하는 얘기가 여의도 정치권에서는 들려오고 있습니다. 네. 윤 대통령은 흔들지 마라. 우리 당원들이 용서 안 한다. 우리 문종래님, 네, 구독, 좋아요 꾹 눌러주세요. 라는 말씀, 우리 스패너님도 말씀을 해 주셨고요. 네, 지금 우리 해관님, 말씀도 있었고요. 좋습니다. 우리 지금 중간쯤 들어오시는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은 우리 해관님을 비롯해서 스패너님들이 말씀을 드린 대로 소라소라님이 있군요. 소라소라님이 구독, 좋아요 꾹 눌러주세요 라는 말씀으로 좋아요를 꾹꾹 눌러봐 주시고요. 네, 오늘 처음 들어오신 분 아직 깜빡하신 분들 구독과 함께 눌러봐 주시면은 대단히 감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14개월 차 책임당원으로서 안철수 아니어도 윤 대통령이 당선될 수 있었습니다. 안철수가 아니어도 당선될 수 있었다. 자기 세를 내는 리더십이 참 부족해 보입니다. 어깨동무님. 네. 해가님이 후원 계좌를 올려주셨네요. 아시아투데이 후원 계좌. 저희들이 지금 한 11월 달에 후원 계좌를 처음으로 여러분들께 공개를 해드렸는데요. 필요하신 분들, 관심 있는 분들은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여기 해가님이 이렇게 올려주신 그 은행 계좌. 네. 좋습니다. 여러분들에게 부담 드리고 싶지는 않다는 점은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렸고요. 관심 있는 분들 참고를 해 주시길 바랍니다. 네. 정치는 생물이고 아직 한 달이 남아서 변수가 많겠네요. 너님. 네. 좋아요 꾹 센스쟁이 구독자님입니다. 해가님의 말씀을 해 주셨고요. 네. 여기에서 돈 얘기가 나오네요. 돈 얘기. 네. 국민의당 8억을 빌려줬던 안철수가 합당 전 이자를 청구했다라는 얘기로 글쎄요. 돈 얘기 이거를 지금 여러분께 전해드릴까 안 드려야 되나라고 제가 조금 고민을 했습니다. 이게 참 미묘한 얘기입니다. 합니다. 뭔 얘기냐. 국민의당과 이른바 국민의힘 합당을 하지 않았습니까? 대선 때 단일화를 한 이후에 합당 약속이 돼서 합당으로 진행이 됐는데 국민의당의 안철수 의원이 8억을 빌려준 모양입니다. 그 개인 돈으로 국민의당이 이제 좀 열악하니까 당비도 좀 부족하고 의원도 달랑 3명이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정책 보조금, 정책 지원금 정부에서 보조하는 그 돈도 여의치가 않을 테고 그래서 아마 8억을 빌려준 모양인데 8억을 빌려주고 그다음에 당이 이제 합당을 하지 않았습니까? 합당을 한 상태에서 여기에 따른 이자가 꽤 나온더라. 이자가 내가 돈을 8억을 빌려줬으니 거기에서 이 합당을 하지 않으면은 국민의당에서 자기에게 빌려준 돈에 대한 이자가 내야 되는데 당의 재정 상태가 여의치 못해서 이자를 못 받았다. 그러니까 합당을 하긴 하되 합당하기 전에 이자 2,500만 원을 내가 받아야 될 게 있으니까 2,500만 원을 국민의힘 쪽에서 이자를 달라 이렇게 얘기를 했던 상황입니다. 작년 9월이네요. 작년 9월. 그래서 국민의힘 사무처가 상당히 이걸 줘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고통스러웠는데 결국은 지급을 했다고 그러죠. 그러니까 바로 이 당 경선을 앞두고 이런 문제가 지금 불거지는 겁니다. 바로 당보다 사익을 앞세우는 거 아니냐라는 김기현의 그런 공격이 있었고요. 그렇게 당을 합당하면 합당했지 2천만 원, 2,500만 원 이자까지 받으려고 하느냐라고 얘기하니까 그거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 이거 안 받으면은 법 위반이다. 나는 법을 지키려고 2,500만 원을 청구를 한 것이다 하는 얘기입니다. 여러분들 생각은 어떻습니까? 이게 사실 돈 문제라 굉장히 민감한 내용인데요. 지난해 10월 안철수 의원이 국민의힘 측에 2,500만 원 이자를 상환하라는 내용을 공문을 보낸 거에서 발단이 됐습니다. 2020년 3월 전후로 안철수 당시 국민의당 대표가 개인 돈 8억 1천만 원을 국민의당이 빌려줬다. 총선을 치르기에는 재정적인 부담이 있기 때문에
당에는 돈이 없고 그래서 내가 8억 1천만 원을 빌려줬는데 금리를 1.5로 정했던 모양입니다. 그런데 합당을 하기로 결정을 한 상태에서 국민의힘이 국민의당의 부채를 그대로 국민의당의 부채를 그대로 승계한다라는 게 바로 합당문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예, 그대로 그때는 이제 합당이 더 중요하니까 이 이른바 디테일 아주 세부적인 거는 웬만하면 다 그냥 그 집권당 국민의힘 쪽에서 받아들이는 걸로 되어 있기 때문에 국민의당 안철수당의 부채를 승계하기로 그런 조약을 냈던 것이죠. 네, 예, 이준석 대표 체제에서는 이게 돈을 갚지를 않았는데요. 바로 정진석 비대위가 출범한 직후에 8억 2천만 원을 안 의원에게 갚았다. 그러니까 원금 8억과 2천만 원 이자를 갚았다는 얘기입니다. 5개월간 붙은 이자 400만 원까지 다 더해서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이게 지금 상태에서 이른바 집권당 쪽의 이 핵심 세력들, 이른바 윤핵관을 비롯해서 자 이게 합당 정신을 생각하면은 뭘 2,500만 원 그 이자 안 갚았다고 그것까지 청구를 하느냐? 당신은 당보다도 사익을 먼저 취하는 그런 정치인 아니냐 하면서 공격을 지금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예, 이 이자 뭐 원금 이런 문제가 들어가기 때문에 사실 대놓고 얘기할 수도 없는 상황인데 당에서는 굉장히 쉬쉬하면서 야, 이 안철수가 이런 그 정치이냐라는 얘기가 지금 꽤 돌고 있는 상황인 것입니다. 2,500만 원 이걸 특별 당비 형태로 당에 기부할 수도 있었는데 안철수는 당보다는 사익을 앞세웠다는 게 바로 이 윤핵관 쪽의 그 주장이고요. 예, 이에 대해서 안철수 캠프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정치인이 정당에 돈을 빌려주고 이자를 받지 않으면 그건 정치자금법 위반이다. 우리는 법을 위반하지 않기 위해서 청구한 거지 무슨 뭐 2,500만 원이 안철수가 없어서 그거를 청구한 건 아니다 하는 얘기입니다. 네. 안철수 의원이 지난 대선에서 70억이 넘는 비용 대부분을 사비로 지출했지만 단일화를 위해서 사퇴하면서 선거비용 보전도 포기했다. 그러니까 70억 원도 포기한 마당에 그깟 2,500만 원이 아까워서 비용을 청구를 했겠느냐. 이거는 정치자금법 위반이기 때문에 정정당당히 청구한 것이다 하는 얘기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이거는 뭐 사안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보는 시각에 따라서 다를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정치자금법에 그런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다 하더라도 2,500만 원을 당에 특별 헌금으로 기부를 하겠다라고 하면은 그건 문제가 벌어지지가 않죠. 왜? 2,500만 원을 수령을 하고 당에 이 특별 헌금으로 그 기여를 하겠다. 헌금이란 얘기는 아니죠. 헌금은 얘기가 아니고 특별 당비 형태죠. 특별 헌금은 뭐 교회에서 쓰는 용어니까요. 헌금, 특별 당비로 내는 그런 모양새가 가장 자연스러운 할 텐데 그렇게 하지를 않았다 하는 내용, 여러분들께서 판단을 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의미에서 제가 저거를 가지고 왔고요. 네.